고요한 마음의 여정,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깊은 성찰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긴 여행길 위에서 때때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아 우리 의식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귀한 깨달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이들에게 작은 등불 하나를 건네는 것과 같은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모든 분들의 삶에 크나큰 평화와 안식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기 위해 복잡한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오감의 느낌과 감각으로 의식의 초점을 가져오는 훈련을 합니다. 의식을 어디에 두는지, 그 의식이 자유롭게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에 단단히 붙들려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생각, 나아가 행복과 고통의 경험 전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이 우리 의식의 한가운데에 아주 오랫동안 머무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과 스스로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마침내 그것은 나라는 존재의 믿음, 성격, 행동 양식, 그리고 삶의 철학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나라고 믿는 것들의 허상을 벗겨내고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집착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누가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시간의 흐름에도 변치 않고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 존재의 한결같은 측면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순수한 인식의 느낌, 당신의 의식입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감정의 물결을 경험하며 이 몸의 미세한 감각 하나하나를 받아들이는 주체는 바로 이 의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라는 존재, 참나의 뿌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생각을 인식할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감정을 느낄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아닙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거울을 통해 그 몸을 바라보고 그 몸의 눈과 귀를 통해 이 세상을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을 그저 바라보고 있음을 인식하는 순수한 의식 그 자체입니다. 이 순수한 의식을 더 깊이 탐구해보면 그것이 우리 머릿속이나 가슴 속 어느 특정 지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의식은 오히려 광활한 인식의 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정한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그 넓은 인식의 장을 아주 작은 한 점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손가락 끝의 미세한 감각 하나에만 집중할 수도 있고 동시에 당신의 몸 전체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한꺼번에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을 스치는 하나의 생각에 완전히 몰입할 수도 있고 한 걸음 물러나 생각과 감정, 몸의 상태와 주변의 소리까지 모든 것을 동시에 인식하는 확장된 상태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식은 자유자재로 초점을 좁히거나 넓게 확장할 수 있는 역동적인 인식의 장입니다. 그런데 의식이 그 초점을 아주 좁게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게 되면 의식은 스스로가 본래 얼마나 광활하고 자유로운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둡고 서늘한 극장 안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스크린 속 영화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몸과 주변 상황을 인식하던 상태에서 영화라는 가상의 세계로 의식을 온전히 옮겨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그 경험 속에 넋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삶 전체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험됩니다. 당신의 자아라는 느낌은 당신의 의식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의식이 어디에 집중할지를 결정하는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다른 수많은 자극들보다 유독 더 눈에 띄어 우리의 의식을 강하게 사로잡는 바로 그것이 결정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당신의 의식이 텅 비고 광활한 내면의 공간을 그저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 공간 속으로 고양이의 이미지, 말의 형상, 어떤 특정한 단어나 색깔, 혹은 하나의 추상적인 생각들이 자유롭게 스쳐 지나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것들은 그저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 당신의 인식 공간을 잠시 지나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손님들 중 유독 하나가 당신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주의를 끌고 의식의 초점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당신이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출수록 그것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집니다. 마침내 당신이 온 의식을 다해 그것에 집중하면 그것은 그 자리에 완전히 멈추어 서버립니다. 마치 자유롭게 흐르던 물이 한 점에 응결되어 단단한 얼음이 되면 물고기가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본래 흘러가야 할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의 패턴들도 당신의 집중된 의식을 만나면 그 자리에 고정되어 버립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의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은 양의 의식을 집중하는 행위, 바로 이것이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의 결과로 특정한 생각과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 마침내 그것들은 우리 마음이라는 집을 짓는 단단한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갑니다. 집착은 우리가 행하는 가장 원초적인 행위 중 하나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른 것들은 모두 스쳐 지나가는데 어떤 대상만큼은 그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은 그것에 더 강한 연결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것을 혼란스러운 내면 세계에서 방향과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기준점, 즉 앵커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점을 향한 요구는 우리 내부 세계를 넘어 외부 세계로까지 확장됩니다. 우리는 내면의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의 온갖 물리적 대상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만의 기준점을 세우고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적, 외적 대상들을 한데 엮어주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는 그 거대한 개념의 덩어리 전체를 나라고 믿으며 붙들고 살아갑니다. 결국 당신은 이 내면의 덩어리와 너무나 끈끈하고 익숙한 관계를 맺은 나머지 그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 즉 자아라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그것에 집착하기에 그것은 늘 그 자리에 머물고 그것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에 당신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또는 에고의 탄생 과정입니다. 텅 빈 의식의 공간을 지나가던 연기 같은 생각 하나를 붙들었다가 결국 그 생각들로 거대하고 든든해 보이는 섬 하나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각의 섬, 마음의 덩어리에 의식이 집중될수록 우리는 그것으로서 나를 정의하려는 습성이 더욱 강해집니다. 집착은 벽돌과 시멘트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것으로 나라는 관념의 집을 짓습니다. 광활하고 텅 빈 내면의 공간에서 실체 없는 연기와도 같은 생각만을 가지고 든든해 보이는 집을 한 채 지어놓고 우리는 그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 잃은 아이처럼 세상에 발견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라는 관념의 집을 쌓아 올리고 있는 당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모든 영적 탐구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쌓아놓은 그 어떤 아름다운 생각의 집에서도 당신은 결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집 자체가 아니라 그 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건축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놀라운 생각과 감정들을 정교하게 엮어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흥미롭고 역동적인 인격이라는 구조물을 지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자, 바로 그 의식입니다. 당신은 본래 참자아인 순수한 인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순간 의식의 초점을 다른 데로 돌렸고 그 결과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휩싸여 길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미아가 되어 두려움에 떠는 상태에서 당신은 자기 앞을 지나는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들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재료 삼아 자신을 정의해줄 자아라는 관념, 즉 하나의 인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의식이 잠시 머물게 된 그 생각의 집에 나의 집이라는 문패를 달아버린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자신을 정의하는 생각의 틀을 갖게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외부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라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다면 사교적인 모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용기 있게 들여다본다면 당신은 자신주의에 스스로 둘러싼 이 생각의 틀에 근거해서 평생을 살아왔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 하는 생각조차 당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의 관념에 불과합니다. 그 관념을 품고 있는 당신, 즉 순수한 의식은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거울 속에서 여성 혹은 남성의 몸을 보고 머릿속에서 나는 여자야, 혹은 나는 남자야 라고 말하는 생각의 소리를 듣는 의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관념들을 너무나도 다부지게 붙들고 있습니다. 나는 몇 살이고 어떤 가치관을 믿으며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일련의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에 집착한 결과물입니다. 나는 신의 존재를 믿는다. 나는 평화와 비폭력을 신봉한다. 나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한다. 와 같은 신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 생각들로부터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관계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거대한 덩어리를 나라고 세상에 내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내면에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주변에 끌어다 모아 놓은 생각의 파편들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당신은 마음속에 일관성과 안정감을 가진 구조물을 세우고 그 안에서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가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주변 사람들 역시 그들이 만든 생각의 틀 안에서 일관성 있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의 예상과 다른 행동을 하면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행동에 대한 나의 예측 또한 내가 애써 만들어 놓은 내면 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관념과 신념의 보호막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이 정신적 완충지대를 거치지 않고 내면의 성소 안으로 곧바로 맞아들이기를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의식이 특정한 생각에 머물러 집착하게 될 때 어떻게 그것과 스스로를 동일시하게 되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시된 생각의 덩어리가 바로 나의 성격, 정체성, 그리고 믿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들은 진정한 나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바닷가에서 공들여 모래성을 쌓고 그 모래로 만든 형상이 바로 진짜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 모래성을 쌓은 자,
나의 성격과 정체성과 믿음이라는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자, 궁극적으로 나라는 이 복잡한 개념을 창조해낸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어떤 이는 책과 스승을 통해 답을 찾고 어떤 이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답을 찾는 것 자체를 놓아버리는 것 또한 그 여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의식은 또다시 새로운 모래성을 쌓고 허물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견고한 모래성이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파도에 힘없이 쓸려가 버리는 경험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과정 중에 계시더라도 저는 당신의 여정을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서로 연결된 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고요하고 평온한 의식의 공간 안에서 진정한 쉼을 고요한 마음의 여정,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깊은 성찰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긴 여행길 위에서 때때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아 우리 의식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귀한 깨달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이들에게 작은 등불 하나를 건네는 것과 같은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모든 분들의 삶에 크나큰 평화와 안식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기 위해 복잡한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오감의 느낌과 감각으로 의식의 초점을 가져오는 훈련을 합니다. 의식을 어디에 두는지, 그 의식이 자유롭게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에 단단히 붙들려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생각, 나아가 행복과 고통의 경험 전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이 우리 의식의 한가운데에 아주 오랫동안 머무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과 스스로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마침내 그것은 나라는 존재의 믿음, 성격, 행동 양식, 그리고 삶의 철학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나라고 믿는 것들의 허상을 벗겨내고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집착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누가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시간의 흐름에도 변치 않고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 존재의 한결같은 측면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순수한 인식의 느낌, 당신의 의식입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감정의 물결을 경험하며 이 몸의 미세한 감각 하나하나를 받아들이는 주체는 바로 이 의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라는 존재, 참나의 뿌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생각을 인식할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감정을 느낄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아닙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거울을 통해 그 몸을 바라보고 그 몸의 눈과 귀를 통해 이 세상을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을 그저 바라보고 있음을 인식하는 순수한 의식 그 자체입니다. 이 순수한 의식을 더 깊이 탐구해보면 그것이 우리 머릿속이나 가슴 속 어느 특정 지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의식은 오히려 광활한 인식의 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정한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그 넓은 인식의 장을 아주 작은 한 점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손가락 끝의 미세한 감각 하나에만 집중할 수도 있고, 동시에 당신의 몸 전체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한꺼번에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을 스치는 하나의 생각에 완전히 몰입할 수도 있고, 한 걸음 물러나 생각과 감정, 몸의 상태와 주변의 소리까지 모든 것을 동시에 인식하는 확장된 상태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식은 자유자재로 초점을 좁히거나 넓게 확장할 수 있는 역동적인 인식의 장입니다. 그런데 의식이 그 초점을 아주 좁게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게 되면 의식은 스스로가 본래 얼마나 광활하고 자유로운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둡고 서늘한 극장 안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스크린 속 영화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몸과 주변 상황을 인식하던 상태에서 영화라는 가상의 세계로 의식을 온전히 옮겨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그 경험 속에 넋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삶 전체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험됩니다. 당신의 자아라는 느낌은 당신의 의식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의식이 어디에 집중할지를 결정하는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다른 수많은 자극들보다 유독 더 눈에 띄어 우리의 의식을 강하게 사로잡는 바로 그것이 결정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당신의 의식이 텅 비고 광활한 내면의 공간을 그저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 공간 속으로 고양이의 이미지, 말의 형상, 어떤 특정한 단어나 색깔, 혹은 하나의 추상적인 생각들이 자유롭게 스쳐 지나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것들은 그저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 당신의 인식 공간을 잠시 지나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손님들 중 유독 하나가 당신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주의를 끌고 의식의 초점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당신이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출수록 그것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집니다. 마침내 당신이 온 의식을 다해 그것에 집중하면 그것은 그 자리에 완전히 멈추어 서버립니다. 마치 자유롭게 흐르던 물이 한 점에 응결되어 단단한 얼음이 되면 물고기가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한 것처럼 본래 흘러가야 할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의 패턴들도 당신의 집중된 의식을 만나면 그 자리에 고정되어 버립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의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은 양의 의식을 집중하는 행위, 바로 이것이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의 결과로 특정한 생각과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 마침내 그것들은 우리 마음이라는 집을 짓는 단단한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갑니다. 집착은 우리가 행하는 가장 원초적인 행위 중 하나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른 것들은 모두 스쳐 지나가는데 어떤 대상만큼은 그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은 그것에 더 강한 연결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것을 혼란스러운 내면 세계에서 방향과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기준점, 즉 앵커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점을 향한 요구는 우리 내부 세계를 넘어 외부 세계로까지 확장됩니다. 우리는 내면의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의 온갖 물리적 대상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만의 기준점을 세우고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적, 외적 대상들을 한데 엮어주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는 그 거대한 개념의 덩어리 전체를 나라고 믿으며 붙들고 살아갑니다. 결국 당신은 이 내면의 덩어리와 너무나 끈끈하고 익숙한 관계를 맺은 나머지 그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 즉 자아라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그것에 집착하기에 그것은 늘 그 자리에 머물고 그것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에 당신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또는 에고의 탄생 과정입니다.
텅 빈 의식의 공간을 지나가던 연기 같은 생각 하나를 붙들었다가 결국 그 생각들로 거대하고 든든해 보이는 섬 하나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각의 섬, 마음의 덩어리에 의식이 집중될수록 우리는 그것으로서 나를 정의하려는 습성이 더욱 강해집니다. 집착은 벽돌과 시멘트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것으로 나라는 관념의 집을 짓습니다. 광활하고 텅 빈 내면의 공간에서 실체 없는 연기와도 같은 생각만을 가지고 든든해 보이는 집을 한 채 지어놓고 우리는 그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 잃은 아이처럼 세상에 발견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라는 관념의 집을 쌓아 올리고 있는 당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모든 영적 탐구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쌓아놓은 그 어떤 아름다운 생각의 집에서도 당신은 결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집 자체가 아니라 그 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건축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놀라운 생각과 감정들을 정교하게 엮어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흥미롭고 역동적인 인격이라는 구조물을 지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자, 바로 그 의식입니다. 당신은 본래 참자아인 순수한 인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순간 의식의 초점을 다른 데로 돌렸고 그 결과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휩싸여 길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미아가 되어 두려움에 떠는 상태에서 당신은 자기 앞을 지나는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들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재료 삼아 자신을 정의해줄 자아라는 관념, 즉 하나의 인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의식이 잠시 머물게 된 그 생각의 집에 나의 집이라는 문패를 달아버린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자신을 정의하는 생각의 틀을 갖게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외부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라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다면 사교적인 모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용기 있게 들여다본다면 당신은 자신 주위에 스스로 둘러싼 이 생각의 틀에 근거해서 평생을 살아왔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 하는 생각조차 당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의 관념에 불과합니다. 그 관념을 품고 있는 당신, 즉 순수한 의식은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거울 속에서 여성 혹은 남성의 몸을 보고 머릿속에서 나는 여자야, 혹은 나는 남자야 라고 말하는 생각의 소리를 듣는 의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관념들을 너무나도 다부지게 붙들고 있습니다. 나는 몇 살이고 어떤 가치관을 믿으며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일련의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에 집착한 결과물입니다. 나는 신의 존재를 믿는다. 나는 평화와 비폭력을 신봉한다. 나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한다. 와 같은 신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 생각들로부터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관계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거대한 덩어리를 나라고 세상에 내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내면에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주변에 끌어다 모아 놓은 생각의 파편들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당신은 마음속에 일관성과 안정감을 가진 구조물을 세우고 그 안에서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가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주변 사람들 역시 그들이 만든 생각의 틀 안에서 일관성 있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의 예상과 다른 행동을 하면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행동에 대한 나의 예측 또한
내가 애써 만들어 놓은 내면 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관념과 신념의 보호막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이 정신적 완충지대를 거치지 않고 내면의 성소 안으로 곧바로 맞아들이기를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의식이 특정한 생각에 머물러 집착하게 될 때 어떻게 그것과 스스로를 동일시하게 되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시된 생각의 덩어리가 바로 나의 성격, 정체성, 그리고 믿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들은 진정한 나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바닷가에서 공들여 모래성을 쌓고 그 모래로 만든 형상이 바로 진짜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 모래성을 쌓은 자, 나의 성격과 정체성과 믿음이라는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자, 궁극적으로 나라는 이 복잡한 개념을 창조해낸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어떤 이는 책과 스승을 통해 답을 찾고 어떤 이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답을 찾는 것 자체를 놓아버리는 것 또한 그 여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의식은 또다시 새로운 모래성을 쌓고 허물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견고한 모래성이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파도에 힘없이 쓸려가 버리는 경험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과정 중에 계시더라도 저는 당신의 여정을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서로 연결된 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고요하고 평온한 의식의 공간 안에서 진정한 쉼을 고요한 마음의 여정,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깊은 성찰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긴 여행길 위에서 때때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아 우리 의식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귀한 깨달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이들에게 작은 등불 하나를 건네는 것과 같은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모든 분들의 삶에 크나큰 평화와 안식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기 위해 복잡한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오감의 느낌과 감각으로 의식의 초점을 가져오는 훈련을 합니다. 의식을 어디에 두는지, 그 의식이 자유롭게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에 단단히 붙들려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생각, 나아가 행복과 고통의 경험 전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이 우리 의식의 한가운데에 아주 오랫동안 머무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과 스스로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마침내 그것은 나라는 존재의 믿음, 성격, 행동 양식, 그리고 삶의 철학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나라고 믿는 것들의 허상을 벗겨내고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집착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누가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시간의 흐름에도 변치 않고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 존재의 한결같은 측면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순수한 인식의 느낌, 당신의 의식입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감정의 물결을 경험하며
이 몸의 미세한 감각 하나하나를 받아들이는 주체는 바로 이 의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라는 존재, 참나의 뿌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생각을 인식할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감정을 느낄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아닙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거울을 통해 그 몸을 바라보고 그 몸의 눈과 귀를 통해 이 세상을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을 그저 바라보고 있음을 인식하는 순수한 의식 그 자체입니다. 이 순수한 의식을 더 깊이 탐구해보면 그것이 우리 머릿속이나 가슴 속 어느 특정 지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의식은 오히려 광활한 인식의 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정한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그 넓은 인식의 장을 아주 작은 한 점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손가락 끝의 미세한 감각 하나에만 집중할 수도 있고, 동시에 당신의 몸 전체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한꺼번에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을 스치는 하나의 생각에 완전히 몰입할 수도 있고, 한 걸음 물러나 생각과 감정, 몸의 상태와 주변의 소리까지 모든 것을 동시에 인식하는 확장된 상태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식은 자유자재로 초점을 좁히거나 넓게 확장할 수 있는 역동적인 인식의 장입니다. 그런데 의식이 그 초점을 아주 좁게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게 되면 의식은 스스로가 본래 얼마나 광활하고 자유로운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둡고 서늘한 극장 안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스크린 속 영화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몸과 주변 상황을 인식하던 상태에서 영화라는 가상의 세계로 의식을 온전히 옮겨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그 경험 속에 넋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삶 전체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험됩니다. 당신의 자아라는 느낌은 당신의 의식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의식이 어디에 집중할지를 결정하는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다른 수많은 자극들보다 유독 더 눈에 띄어 우리의 의식을 강하게 사로잡는 바로 그것이 결정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당신의 의식이 텅 비고 광활한 내면의 공간을 그저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 공간 속으로 고양이의 이미지, 말의 형상, 어떤 특정한 단어나 색깔, 혹은 하나의 추상적인 생각들이 자유롭게 스쳐 지나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것들은 그저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 당신의 인식 공간을 잠시 지나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손님들 중 유독 하나가 당신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주의를 끌고 의식의 초점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당신이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출수록 그것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집니다. 마침내 당신이 온 의식을 다해 그것에 집중하면 그것은 그 자리에 완전히 멈추어 서버립니다. 마치 자유롭게 흐르던 물이 한 점에 응결되어 단단한 얼음이 되면 물고기가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본래 흘러가야 할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의 패턴들도 당신의 집중된 의식을 만나면 그 자리에 고정되어 버립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의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은 양의 의식을 집중하는 행위, 바로 이것이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의 결과로 특정한 생각과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 마침내 그것들은 우리 마음이라는 집을 짓는 단단한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갑니다. 집착은 우리가 행하는 가장 원초적인 행위 중 하나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른 것들은 모두 스쳐 지나가는데 어떤 대상만큼은 그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은 그것에 더 강한 연결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것을 혼란스러운 내면 세계에서 방향과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기준점, 즉 앵커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점을 향한 요구는 우리 내부 세계를 넘어 외부 세계로까지 확장됩니다. 우리는 내면의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의 온갖 물리적 대상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만의 기준점을 세우고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적, 외적 대상들을 한데 엮어주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는 그 거대한 개념의 덩어리 전체를 나라고 믿으며 붙들고 살아갑니다. 결국 당신은 이 내면의 덩어리와 너무나 끈끈하고 익숙한 관계를 맺은 나머지 그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 즉 자아라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그것에 집착하기에 그것은 늘 그 자리에 머물고 그것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에 당신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또는 에고의 탄생 과정입니다. 텅 빈 의식의 공간을 지나가던 연기 같은 생각 하나를 붙들었다가 결국 그 생각들로 거대하고 든든해 보이는 섬 하나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각의 섬, 마음의 덩어리에 의식이 집중될수록 우리는 그것으로서 나를 정의하려는 습성이 더욱 강해집니다. 집착은 벽돌과 시멘트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것으로 나라는 관념의 집을 짓습니다. 광활하고 텅 빈 내면의 공간에서 실체 없는 연기와도 같은 생각만을 가지고 든든해 보이는 집을 한 채 지어놓고 우리는 그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 잃은 아이처럼 세상에 발견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라는 관념의 집을 쌓아 올리고 있는 당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모든 영적 탐구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쌓아놓은 그 어떤 아름다운 생각의 집에서도 당신은 결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집 자체가 아니라 그 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건축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놀라운 생각과 감정들을 정교하게 엮어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흥미롭고 역동적인 인격이라는 구조물을 지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자, 바로 그 의식입니다. 당신은 본래 참자아인 순수한 인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순간 의식의 초점을 다른 데로 돌렸고 그 결과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휩싸여 길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미아가 되어 두려움에 떠는 상태에서 당신은 자기 앞을 지나는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들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재료 삼아 자신을 정의해줄 자아라는 관념, 즉 하나의 인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의식이 잠시 머물게 된 그 생각의 집에 나의 집이라는 문패를 달아버린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자신을 정의하는 생각의 틀을 갖게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외부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라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다면 사교적인 모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용기 있게 들여다본다면 당신은 자신 주위에 스스로 둘러싼 이 생각의 틀의 근거에서 평생을 살아왔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 하는 생각조차 당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의 관념에 불과합니다. 그 관념을 품고 있는 당신, 즉 순수한 의식은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거울 속에서 여성 혹은 남성의 몸을 보고 머릿속에서 나는 여자야, 혹은 나는 남자야 라고 말하는 생각의 소리를 듣는 의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관념들을 너무나도 다부지게 붙들고 있습니다. 나는 몇 살이고 어떤 가치관을 믿으며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일련의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에 집착한 결과물입니다.
나는 신의 존재를 믿는다. 나는 평화와 비폭력을 신봉한다. 나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한다. 와 같은 신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 생각들로부터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관계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거대한 덩어리를 나라고 세상에 내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내면에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주변에 끌어다 모아 놓은 생각의 파편들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당신은 마음속에 일관성과 안정감을 가진 구조물을 세우고 그 안에서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가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주변 사람들 역시 그들이 만든 생각의 틀 안에서 일관성 있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의 예상과 다른 행동을 하면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행동에 대한 나의 예측 또한 내가 애써 만들어 놓은 내면 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관념과 신념의 보호막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이 정신적 완충지대를 거치지 않고 내면의 성소 안으로 곧바로 맞아들이기를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의식이 특정한 생각에 머물러 집착하게 될 때 어떻게 그것과 스스로를 동일시하게 되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시된 생각의 덩어리가 바로 나의 성격, 정체성, 그리고 믿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들은 진정한 나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바닷가에서 공들여 모래성을 쌓고 그 모래로 만든 형상이 바로 진짜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 모래성을 쌓은 자, 나의 성격과 정체성과 믿음이라는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자, 궁극적으로 나라는 이 복잡한 개념을 창조해낸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어떤 이는 책과 스승을 통해 답을 찾고 어떤 이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답을 찾는 것 자체를 놓아버리는 것 또한 그 여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의식은 또다시 새로운 모래성을 쌓고 허물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견고한 모래성이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파도에 힘없이 쓸려가 버리는 경험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과정 중에 계시더라도 저는 당신의 여정을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서로 연결된 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고요하고 평온한 의식의 공간 안에서 진정한 쉼을 고요한 마음의 여정,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깊은 성찰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긴 여행길 위에서 때때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아 우리 의식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귀한 깨달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이들에게 작은 등불 하나를 건네는 것과 같은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모든 분들의 삶에 크나큰 평화와 안식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기 위해 복잡한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오감의 느낌과 감각으로 의식의 초점을 가져오는 훈련을 합니다. 의식을 어디에 두는지, 그 의식이 자유롭게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에 단단히 붙들려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생각, 나아가 행복과 고통의 경험 전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이 우리 의식의 한가운데에 아주 오랫동안 머무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과 스스로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마침내 그것은 나라는 존재의 믿음, 성격, 행동 양식, 그리고 삶의 철학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나라고 믿는 것들의 허상을 벗겨내고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집착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누가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시간의 흐름에도 변치 않고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 존재의 한결같은 측면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순수한 인식의 느낌, 당신의 의식입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감정의 물결을 경험하며 이 몸의 미세한 감각 하나하나를 받아들이는 주체는 바로 이 의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라는 존재, 참나의 뿌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생각을 인식할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감정을 느낄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아닙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거울을 통해 그 몸을 바라보고 그 몸의 눈과 귀를 통해 이 세상을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을 그저 바라보고 있음을 인식하는 순수한 의식 그 자체입니다. 이 순수한 의식을 더 깊이 탐구해보면 그것이 우리 머릿속이나 가슴 속 어느 특정 지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의식은 오히려 광활한 인식의 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정한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그 넓은 인식의 장을 아주 작은 한 점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손가락 끝의 미세한 감각 하나에만 집중할 수도 있고 동시에 당신의 몸 전체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한꺼번에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을 스치는 하나의 생각에 완전히 몰입할 수도 있고 한 걸음 물러나 생각과 감정, 몸의 상태와 주변의 소리까지 모든 것을 동시에 인식하는 확장된 상태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식은 자유자재로 초점을 좁히거나 넓게 확장할 수 있는 역동적인 인식의 장입니다. 그런데 의식이 그 초점을 아주 좁게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게 되면 의식은 스스로가 본래 얼마나 광활하고 자유로운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둡고 서늘한 극장 안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스크린 속 영화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몸과 주변 상황을 인식하던 상태에서 영화라는 가상의 세계로 의식을 온전히 옮겨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그 경험 속에 넋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삶 전체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험됩니다. 당신의 자아라는 느낌은 당신의 의식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의식이 어디에 집중할지를 결정하는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다른 수많은 자극들보다 유독 더 눈에 띄어 우리의 의식을 강하게 사로잡는 바로 그것이 결정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당신의 의식이 텅 비고 광활한 내면의 공간을 그저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 공간 속으로 고양이의 이미지, 말의 형상, 어떤 특정한 단어나 색깔, 혹은 하나의 추상적인 생각들이 자유롭게 스쳐 지나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것들은 그저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 당신의 인식 공간을 잠시 지나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손님들 중 유독 하나가 당신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주의를 끌고 의식의 초점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당신이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출수록 그것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집니다.
마침내 당신이 온 의식을 다해 그것에 집중하면 그것은 그 자리에 완전히 멈추어 서버립니다. 마치 자유롭게 흐르던 물이 한 점에 응결되어 단단한 얼음이 되면 물고기가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한 것처럼 본래 흘러가야 할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의 패턴들도 당신의 집중된 의식을 만나면 그 자리에 고정되어 버립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의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은 양의 의식을 집중하는 행위, 바로 이것이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의 결과로 특정한 생각과 감정은 우리 마음 속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 마침내 그것들은 우리 마음이라는 집을 짓는 단단한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갑니다. 집착은 우리가 행하는 가장 원초적인 행위 중 하나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른 것들은 모두 스쳐 지나가는데 어떤 대상만큼은 그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은 그것에 더 강한 연결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것을 혼란스러운 내면 세계에서 방향과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기준점, 즉 앵커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점을 향한 요구는 우리 내부 세계를 넘어 외부 세계로까지 확장됩니다. 우리는 내면의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의 온갖 물리적 대상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만의 기준점을 세우고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적, 외적 대상들을 한데 엮어주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는 그 거대한 개념의 덩어리 전체를 나라고 믿으며 붙들고 살아갑니다. 결국 당신은 이 내면의 덩어리와 너무나 끈끈하고 익숙한 관계를 맺은 나머지 그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 즉 자아라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그것에 집착하기에 그것은 늘 그 자리에 머물고 그것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에 당신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또는 에고의 탄생 과정입니다. 텅 빈 의식의 공간을 지나가던 연기 같은 생각 하나를 붙들었다가 결국 그 생각들로 거대하고 든든해 보이는 섬 하나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각의 섬, 마음의 덩어리에 의식이 집중될수록 우리는 그것으로서 나를 정의하려는 습성이 더욱 강해집니다. 집착은 벽돌과 시멘트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것으로 나라는 관념의 집을 짓습니다. 광활하고 텅 빈 내면의 공간에서 실체 없는 연기와도 같은 생각만을 가지고 든든해 보이는 집을 한 채 지어놓고 우리는 그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 잃은 아이처럼 세상에 발견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라는 관념의 집을 쌓아 올리고 있는 당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모든 영적 탐구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쌓아놓은 그 어떤 아름다운 생각의 집에서도 당신은 결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집 자체가 아니라 그 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건축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놀라운 생각과 감정들을 정교하게 엮어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흥미롭고 역동적인 인격이라는 구조물을 지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자, 바로 그 의식입니다. 당신은 본래 참자아인 순수한 인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순간 의식의 초점을 다른 데로 돌렸고 그 결과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휩싸여 길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미아가 되어 두려움에 떠는 상태에서 당신은 자기 앞을 지나는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들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재료 삼아 자신을 정의해줄 자아라는 관념, 즉 하나의 인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의식이 잠시 머물게 된 그 생각의 집에 나의 집이라는 문패를 달아버린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자신을 정의하는 생각의 틀을 갖게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외부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라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다면 사교적인 모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용기 있게 들여다본다면 당신은 자신주의에 스스로 둘러싼 이 생각의 틀에 근거해